가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들. 이상우는 어린 시절 반찬 하나 제대로 차려지지 않는 식탁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했다. 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못해 창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금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다. 중소기업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운 건 가난을 핑계 삼는 거지. 첫 번째, 가난은 현실이지 운명이 아니다.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현실을 받아들이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평생 이럴 거라고 체념하지 않는다. 박미숙 씨는 혼자 세 아이를 키우며 청소 일을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상가 청소를 하고 낮에는 집안 정리를 도와주는 일을 했다.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루 3곳에서 일해도 생활이 빠듯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늘 이렇게 말했죠.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 꼭 좋아질 거야. 그녀는 틈틈이 돈을 모아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었다.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손님이 늘어났다. 지금은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가난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현실은 받아들이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두 번째, 부족한 것보다 있는 것에 집중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것에만 집중하기 쉽다. 돈이 없다, 집이 없다, 차가 없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 김대호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일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성실하게 일했다. 다른 사람들은 월급이 적다고 불평했지만 그는 달랐다. 돈은 적지만 기술을 배울 수 있잖아요. 기계 다루는 법도 배우고 생산 공정도 알게 되고 이런 경험들이 다 재산이죠. 그는 야간에 기계 관련 기술을 더 공부했다. 자격증도 하나씩 따기 시작했다. 몇 년 후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었다. 그렇게 경력을 쌓아가면서 결국 자신의 기계 부품 회사를 창업했다. 공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이 큰 자산이 되었다. 가난할 때도 저에게는 건강이 있었어요. 배움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 남의 도움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줄도 안다. 최영진 씨는 대학 진학을 포기할 뻔했다. 집안 형편상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장학금 제도를 알려주셨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다. 제가 불쌍하게 보이나요? 하지만 선생님의 설득으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대학에서도 근로장학생으로 일했다.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감사했다. 공부도 하고 일 경험도 쌓을 수 있었다.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지금은 그 회사의 임원이 되어 있다. 도움을 받는 걸 부끄러워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받은 만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되죠. 네 번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가난을 극복하려면 큰 꿈만 꾸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 번에 큰 변화를 기대하면 좌절하기 쉽다. 정수미 씨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다. 정수미도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 일을 도왔다. 처음에는 단추 달기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시접 정리하는 법을 배웠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갔죠. 그녀는 바느질 기술이 늘면서 더 어려운 일도 맡게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작은 수선집을 열었다.
처음에는 동네 수선만 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났다. 지금은 브랜드 옷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샵을 운영한다. 갑자기 큰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실패했을 거예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렸기 때문에 가능했죠. 5번째, 절약은 미덕이지만 투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철수 씨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갔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는 조금씩 돈을 모아서 컴퓨터를 샀다. 주변에서는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라고 했지만 그는 고집했다. 이걸로 새로운 기술을 배울 거예요. 밤에 택시 운전을 마치고 나면 컴퓨터 공부를 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방법을 익혔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익이 거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점점 매출이 늘어나면서 택시 운전을 그만둘 수 있었다. 그때 컴퓨터 사는 걸 아꼈으면 지금도 택시 운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에게 투자하는 건 아끼면 안 되죠. 6번째,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바꿔라. 가난한 환경에 있으면 주변도 비슷한 처지인 경우가 많다. 서로 위로는 되지만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미선 씨는 달동네에서 자랐다.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어려운 처지였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환경을 경험해보고 싶었다. 동네 도서관에 자주 갔어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공부하는 대학생들, 책 읽는 어른들. 그곳에서 만난 대학생 언니가 멘토가 되어 주었다. 공부 방법도 가르쳐 주고 장학금 정보도 알려주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좋은 환경에 노출되려고 노력했죠. 대학 진학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좋은 사람들과 어울렸다.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가했다. 지금은 교육 관련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을 탓할 시간에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낫죠. 7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다. 조성훈 씨는 공장 근로자였다. 언제까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실패가 두려웠다. 실패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돼? 하지만 그는 작은 것부터 시도해 보기로 했다. 퇴근 후에 인터넷으로 작은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 몇 번은 실패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완전히 망했어요. 두 번째도 별로였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세 번째 아이템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실패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뭘 하면 안 되는지 알게 된 것이다. 결국 그는 성공적인 온라인 사업을 구축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지금도 공장에 있었을 거예요. 8번째, 꿈을 포기하지 마라. 가난하면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게 된다. 하지만 꿈이 있어야 가난을 극복할 동력이 생긴다. 김영희 씨는 어려서부터 요리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요리학원 등록금이 부담스러웠다. 대신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돈을 받으면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선배들에게 틈틈이 요리를 배웠다. 집에서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저렴한 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봤다. 가족들이 맛있다고 하면 정말 기뻤다. 몇 년 후 작은 식당을 차릴 수 있었다. 정성 들인 음식으로 손님들의 사랑을 받았다. 지금은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다. 꿈을 포기했으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가난해도 꿈만큼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9번째, 시간을 아껴라.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돈이 없으니까
시간이라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지훈 씨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낮에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놀았다. 텔레비전 보고 게임하고 친구들과 어울렸다. 어느 날 성공한 사업가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시간은 돈보다 소중합니다. 잃어버린 돈은 벌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낮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던 자신을 돌아봤다. 그날부터 낮 시간을 알차게 활용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 가난할 때가 오히려 기회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노력의 결과로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지금은 IT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0번째, 절망할 때가 기회다.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최동욱 씨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 집도 날리고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졌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니 포기할 수 없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모았다.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예전에 알던 사업 파트너가 새로운 사업을 제안한 것이다. 물론 위험 부담은 있었지만 도전하기로 했다. 절망적일 때가 가장 간절할 때죠. 그 간절함이 기회를 끌어온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몇 년 만에 예전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되 체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남의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모 탓, 환경 탓, 사회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세 번째는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이다. 큰 성공을 꿈꾸되 작은 진전도 귀하게 여긴다. 네 번째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이 없어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많다는 것을 안다. 다섯 번째는 인내심이 있다는 것이다. 즉시 결과를 원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줄 안다. 이런 특징들이 그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원동력이었다. 반면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다. 첫 번째는 운명론적 사고다. 원래 우리 집안이 가난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변화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남 탓하기다. 정부가 잘못되어서, 사회가 불공평해서, 물론 사회 문제도 있지만 그것만 탓해서는 개인의 발전이 없다. 세 번째는 단기적 사고다. 당장 돈이 필요해. 빨리 성공해야 해. 이런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는 배움을 포기하는 것이다. 공부는 부자들이나 하는 거야. 나이가 많아서 늦었어. 이런 생각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 다섯 번째는 도전을 회피하는 것이다. 실패하면 어떻게 해? 위험해서 못하겠어. 안전한 것만 추구하면 현상 유지밖에 안 된다.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후배들에게 해주는 조언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마음가짐을 바꿔라. 가난은 일시적인 상태일 뿐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 있는 것에 감사하라.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것부터 활용하라. 건강, 시간, 의지력 등도 소중한 자산이다. 세 번째, 끊임없이 배워라. 돈이 없어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도서관, 인터넷, 멘토 등을 활용하라. 네 번째, 작은 목표를 세워라. 큰 꿈은 좋지만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달성하라. 다섯 번째,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환경의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긍정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라. 6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도 경험이고 자산이다.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많다. 7번째, 시간을 아껴라. 시간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자산이다. 의미 있게 활용하라. 8번째, 건강을 지켜라.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본적인 건강 관리는 필수다. 9번째, 절약과 투자의 균형을 맞춰라. 무작정 아끼기만 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는 투자하라. 10번째, 포기하지 마라. 가장 어려운 순간이 기회일 수 있다. 끝까지 버텨내라. 실제로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조언을 더 들어보자. 돈이 없을 때는 몸으로 때우세요. 공부할 돈이 없으면 도서관에 가고, 운동할 돈이 없으면 집 앞 공원에서 뛰세요. 자존심보다 실속을 택하세요. 창피한 일이라고 피하지 말고, 배울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하세요. 단기간에 큰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때문에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꾸준히 조금씩 쌓아가는 게 안전해요. 인맥을 소중히 하세요. 가난할 때 도와준 사람을 잊지 마세요.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와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어요.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가난했던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자산이 되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더 큰 복이 와요. 이런 조언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실제로 그들이 경험하고 터득한 살아있는 지혜들이다. 가난을 극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 과정에서 인격이 단련되고 지혜가 쌓인다. 인생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은 진정한 만족과 감사를 안다. 가난했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들을 배웠어요. 돈의 가치도 알게 되었고 사람의 정도 알게 되었죠. 가난은 제 인생의 스승이었어요. 이런 말들에서 그들의 성숙함을 엿볼 수 있다.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희망,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믿음, 작은 것도 소중하다는 감사, 배움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 시간과 건강의 가치에 대한 인식,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진리들이다.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의 경험과 지혜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포기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다.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이것이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다. 구체적인 성공 사례들을 더 살펴보자. 송민수 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공사장에서 일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에는 야간 대학에 진학했다. 전기공학을 전공하면서 현장 경험과 이론을 함께 쌓았다. 졸업 후에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했다. 작은 전기공사 업체를 차리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학력이 부족해도 실력과 성실함으로 승부했어요. 지금은 중견 규모의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가난이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더 간절하게 만들어주는 동력이죠. 안소영 씨의 이야기도 감동적이다.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다. 보험금도 얼마 되지 않았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작은 떡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새벽 4시부터 일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성실하게 했다. 떡 만드는 기술을 하나하나 익혔다. 몇 년 후 작은 떡집을 인수할 기회가 생겼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과감하게 도전했다. 두려웠지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정성을 다해 떡을 만들었고 맛으로 승부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늘어났다. 명절 때는 주문이 밀려들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다. 지금은 제법 규모 있는 떡집을 운영하고 있다. 두 아이 모두 대학을 졸업시켰다. 가난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없을 때의 간절함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성공담들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 모두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체념하지 않았다.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꾸준함을 잃지 않았다.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강조하는 또 다른 포인트들을 보자. 첫 번째는 정직함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직해야 해요.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가난할 때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은 유혹이 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없다. 정직함이 결국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준다. 두 번째는 겸손함이다. 배울 것은 누구에게서든 배워야 해요. 나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겸손한 마음으로요. 가난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하다. 누구에게서든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안다. 세 번째는 끈기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와요. 그때마다 초심을 떠올리며 버텨내는 거죠. 가난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수많은 좌절과 실패가 있다. 하지만 끈기 있게 버텨내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작은 도움도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고마움이 제가 더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을 잊지 않는다. 그 고마움이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 다섯 번째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꼭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어요.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믿음. 이것이 그들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다.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자녀 교육관도 특별하다. 아이들에게 가난했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줘요.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강조한다. 돈의 소중함과 함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가르친다. 아이들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도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균형감을요. 또한 노력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준다. 부모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근면함을 배운다. 제가 힘들게 산 이유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예요. 하지만 그 과정도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교육이었어요.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인생과는 일반인들과 다른 면이 있다. 첫 번째로 물질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돈의 소중함을 알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두 번째로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시간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안다. 시간은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자원이에요. 세 번째로 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다. 네 번째로 성공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 가족을 잘 돌보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성공이다. 다섯 번째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
이미 바닥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실패가 두렵지 않다. 이미 밑바닥을 봤으니까 더 떨어질 곳도 없어요.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도 특별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다. 장학금을 주거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멘토링을 해준다. 저도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죠. 또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강연이나 책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쁘죠. 가난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선순환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가난은 현재일 뿐 미래가 아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되 큰 꿈을 잃지 마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시간을 아껴라. 그것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배움을 멈추지 마라.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기회는 반드시 온다. 이런 메시지들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다. 실제로 그들이 살아온 인생이 증명하는 진실들이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의 경험과 지혜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가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끝까지 노력하는 의지다.